AS-21 레드백. AS-21 레드백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이다. 호주군의 미래형 궤도장갑차 도입 사업을 위해 현재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보병 전투 장갑차 K-21의 핵심 기술과 K9 자주포의 최대 출력 1000마력의 파워팩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레드백이란 이름은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인 붉은 등 과부거미에서 따왔다. 레드백은 호주군의 요구사항으로 현지 협력사인 EOS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 주포로 부시마스터 MK44S 30mm 기관포를 장착했고 RWS 원격 조정 총탑에 7.62mm 기관총이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한 아이언 비전과 연동되어 외부 상황을 승무원의 헬멧을 통해 쉽게 파악하고 사격할 수 있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대전차 지뢰 등으로부터 탑승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차체 설계와 지뢰 방어 시트도 장착했다. 레드백은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LB 시스템사의 아이언 피스톨을 장착, 능동 이상 대열 레이더 A4 레이더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 요격할 수 있어 생존성을 높였다. 레드백에는 철제 궤도가 아닌 고무 궤도가 장착됐다. 고무 궤도는 내구성이 높아 정비 수요는 최대 80% 줄어들고 차량 경량화로 연료를 30% 가까이 아끼는 장점이 있다. 또 주행 때 철제 궤도 차량 대비 진동은 최대 70% 줄여주며 소음도 현저히 감소시킨다. 또 상태 감시 장치로 차량의 상태, 변함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사전 정비 및 관리가 쉽다. 차량 무게는 42톤,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 보병 8명으로 최대 11명이 탑승하고 시속 65km로 주행이 가능하다. M1A2 에이브럼스 전차.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군의 주력 전차로 기존 주력 탱크였던 M60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에이브럼스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베트남전 전쟁 영웅이자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크레이튼 윌리엄스 에이브럼스 2세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1980년부터 생산, 1981년에 처음 실전 배치됐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 생산한다. M1 에이브럼스는 전장 9.7m, 전폭 3.6m, 전고 2.4m, 중량 68톤이며 M256 128강포를 장착하고 시속 67km 속도로 기동하며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하다. 승무원은 4명이다. M1 에이브럼스는 반통력이 일반 철갑탄의 2배에 이르는 M829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데 열화우라늄탄은 핵발전 등 우라늄 농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전차 포탄으로 낮보다 밀도가 높아 목표물에 맞으면 폭발하지 않아도 운동 에너지로 적 전차의 철판을 뚫는 강력한 관통력을 지녔다. 장갑은 열화우라늄 장갑과 복합 장갑을 사용하는데 열화우라늄은 낮보다 70%가량 밀도가 높고 방사선 차폐까지 가능하다. 대다수의 전차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M1 에이브럼스는 1500마력 터보샤프트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데 엔진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공간 확보와 소음이 적고 순간 가속 성능이 좋다. 전차는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었을 때 연막탄을 발사하고 신속히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마일까지 도달하는 데 6.2초로 매우 빠르다. 단 연비는 1리터당 260m로 매우 나쁘다. 다른 전차와 비교할 때 에이브람스의 가장 큰 우위는 우수한 네트워크화 및 사격 통제 장치로 FB-12라는 네트워크 전장 시스템은 아군의 모든 전투수단에서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지도상의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표시해 피하 구별과 전장 상황 판단이 용이하고 아군 오폭을 방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기갑전이 벌어진 1991년 걸프전 당시 73 이스팅 전투에서 미 육군 제2기갑수색연대 M1A1 9대가 23분 만에 이라크군 공화국 수비대 타와칼라 기갑사단의 T-72 러시아제 전차 28대, 장갑차 16대, 트럭 30대를 손실 없이 파괴한 기록이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 에이브럼스는 2023년 기준 42년 동안 미 육군 및 해병대 등에서 주력 전차로 쓰이고 있는데 최초 3세대 전차로 개발됐으나 지금은 3.5세대 최신 전차로 분류,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업그레이드되는 전차로 꾸준한 개량을 거치고 있다. 메르카바 전차. 메르카바 전차는 이스라엘 군의 주력 전차로 솔로몬 왕국 시절 전차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마크1은 1973년 개발 시작, 1979년 실전 배치됐고 마크2는 1983년, 마크3는 1990년,
현재까지도 개량되고 있는 메르카바 마크4는 2004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메르카바는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고 수리가 간편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양산이 쉬우면서 비포장 지형에서의 기동성이 높아야 한다는 철학으로 개발됐다. 특히 인구가 적고 병력 동원에 한계가 있는 이스라엘 특성상 피격 시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한으로 추구했다. 엔진을 차체 앞부분에 배치해 전면 공격을 당할 때 엔진도 승무원 보호를 위한 장갑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했다. 엔진이 전면부에 있기 때문에 전차 뒷부분에 적재 공간과 승차 공간이 넓고 전차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유사시 승무원의 탈출이 용이하며 전차 승무원 4명 외에 6명의 병력 탑승이 가능하다. 포탑은 앞쪽을 45도 기울기로 납작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약한 전차의 상부를 보호하고 경사진 장갑은 피탄 두께를 늘려 피격 시 관통력을 저하시킨다. 시가전 때는 차체 상부 노출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전차 후면 체인커트는 후방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작은 그 안에는 폭격이 내장되어 반응 장갑의 역할을 한다. 차체 하부는 대전차 지뢰나 급조 폭발물에 대응하는 장갑, 서스펜션도 홀스트만 방식의 코일 스프링 방식을 적용. 철제 스프링으로 측면 장갑 효과와 수리 교환이 용이하다. 메르카바 마크4부터 모듈형 복합 장갑을 장착했고 2006년부터 라파엘사의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 4개의 레이더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 접근하는 대전차 발사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발사되는 미사일로 요격한다. 메르카바 마크4는 전 세계 전차 중 가장 승무원 보호 능력이 뛰어난 전차로 꼽힌다. 메르카바 마크4는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에 처음 투입. 단 2대만 손실되어 높은 승무원 생존성을 보여주었고 2008년에 벌어진 가자지구 캐스트 리드 작전에서 한 개 기갑여단이 부상자 없이 수시간 만에 가자지구를 종단하는 데 성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K806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K806808 백호 장갑차는 미래 전장 환경과 군 부대의 확장된 책임지역,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개발된 보병 수송용 및 보병 전투용 차륜형 장갑차이다. 차륜형 장갑차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신속한 병력 수송과 험지 돌파가 가능해 국지적 전투 빈도가 높은 현대전에 적합한 주요 무기 체계이다. 2012년 현대로템 주관으로 연구 개발 시작. 2016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18년 최초 배치됐다. K806과 K808은 외관상 바퀴의 수에 의해 쉽게 구분되는데 K806은 바퀴가 6개 보병 수송용으로 후방 지역의 기동 타격 수색 정찰 임무를 맡고 K808은 바퀴가 8개 보병 전투 장갑차로 전방 야지 산악 지역에서 신속한 전개와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K808 기준 재원으로는 전장 7.4m, 전고 2.6m, 전폭 2.7m, 전투 중량 20톤, 항속거리 약 600km, 엔진 출력 420마력, 탑승 인원은 11명, 타이어는 전수령 럼플렛 타이어, 열상 장치는 조종수 열상 잔망경을 사용하고 있다. K806808 백호는 420마력 국산 상용 디젤 엔진을 장착. 포장도로 최고 시속은 10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에 달한다. 60% 종경사 및 30% 횡경사 등판력과 폭 1.5m의 참호를 통과할 수 있어 기동력이 우수하다. 런플렛 전술 타이어와 공기압 조절 장치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지상에서 신속히 기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바퀴가 개별로 구동되는 독립 편수 장치를 가지고 있고 워터제트로 수상 운행도 가능하다. 런플렛 타이어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바람이 새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타이어로 바퀴가 터지더라도 시속 48km로 1시간가량 주행할 수 있다. 생존성도 뛰어나 K4 고속유탄 발사기, K6 7.62mm 기관총 등 중화기를 장착하고 적의 기관총 중구경 철갑탄까지 막아내며 대인지뢰가 폭발해도 장비와 탑승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모노코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 소화 장치, 화생방전 대비 양압 장치 및 냉난방 장치 등의 필수 생존 장치도 갖추고 있다. K806808은 2023년까지 600여 대가 생산되어 배치됐으며 이를 기본 차체로 활용해 30mm 차륜형 대공포, 의무 후송 장갑차, 지휘소 차량 등 다양한 계열 무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K151 현마. K151 현마는 기아 특수사업부에서 개발한 군의 신형 소형 전술 차량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에서 운용했던 K131과 K311을 대체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 2012년 시제 차량 공개, 2014년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6년부터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합니다. 별칭인 현마는 빛처럼 빠르게 기동하는 소형 전술 차량의 기동성을 강조했다. K151은 길이 4.9m, 너비 2.2m, 높이 2m로 험비와 비슷한 크기이며 3000cc 디젤 터보 인터쿨러 엔진을 사용, 최고 출력 225마력으로 미군의 험비보다 35마력 높고 최고 시속은 130km로 험비보다 20km 빠르다. 1회 주유로 640km를 주행할 수 있다. 허브 리덕션 차축 구성으로 최저지상고를 높였고 차동 잠금 장치는 험한 산악도로나 모래, 진흙에 빠지더라도 쉽게 탈출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사륜 독립형 가장치, 전자식 사륜 구동, 4채널 ABS 브레이크, 8단 자동 변속기와 파워 스티어링 휠, 에어컨, 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도 장착됐다. 엔진, 파워라인 등을 방수 처리해 최대 1m의 깊이의 강과 하천을 도하 가능하고 최대 40%의 측면 경사 주행, 60%의 경사도를 오를 수 있는 강력한 등판 능력을 갖췄다. 전자파가 들어오거나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전자파 차폐 기술도 적용됐다. K151의 무장은 상부의 M60, K16 기관총, K4 고속유탄 기관총, M2, K6 중기관총과 RCWS,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소총이나 경기관총의 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방탄 장갑은 탈부 착식으로 개발해 손상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수류탄과 소형 지뢰 폭발로부터 탑승 인원을 보호하는 능력인 나토 표준 스파나그 4569 레벨 1의 조건을 충족하며 런플랫 타이어는 타이어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시속 48km의 속도로 1시간 이상 주행할 수 있다. K151 기본형은 4인승 및 8인승 지휘차, 기갑수색차, 관측반차 등으로 사용되며 장축형 K351은 통신 장비 탑재차, 정비차, 파생방 정찰차 등의 다양한 파생형으로 활용된다. K151 현마는 성능이 미 험비보다 뛰어나면서 기본 모델 7천만원, 방탄 모델 1억 5천만원으로 험비가 기본 모델 8천만원, 방탄 모델 약 3억 원인 것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험비를 대체할 K 방산으로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폴란드의 LPR 레그완이란 이름으로 400대 수출 계약을 완료했고 기술 이전을 포함한 3,000대의 현지 생산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AMX-56 르클레르 전차 1980년대 말부터 세계적으로 본격 배치된 3세대 전차들, 미국의 M1, 독일의 레오파르트2, 영국의 챌린저1, 소련의 T-80 등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된 프랑스 자체 개발 전차로 이전 주력 전차인 AMX-30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6년 설계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라이벌 전차들을 참조하며 개량을 거듭해 1991년 생산하기 시작하여 1992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르클레르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군 기갑사단을 이끌고 파리를 해방한 필리프 르클레르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프랑스 지아트사가 제작했다. 르클레르 전차는 전차의 모든 기기와 장비들을 한 대의 컴퓨터 통제하에 운용하는 디지털 정보 관리 시스템인 베트로닉스와 함께 작전을 펼치는 다른 전차, 주변 부대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최초로 구현해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분류된다. 주포는 자체 개발한 지아트 CN120-26, 52구 경장 120mm 활강포로 같은 세대의 전차들이 44구 경장 120mm 포를 장착한 것에 비해 포탄의 속도가 빨라 당시 최강의 공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다. 르클레르의 버스형 자동장전 장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발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의 자동장전 장치는 르클레르의 자동장전 장치를 역설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자동장전 장치로 장전수가 제외되면서 승무원 수는 3명으로 줄었으며 포탄을 분당 최대 15발까지 발사가 가능하고 부무장으로 12.7mm, 7.62mm 기관총을 장착. 포탑에 있는 7.62mm 기관총은 원격 조종으로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사격이 가능하다. 르클레르의 방어장갑은 복합장갑을 사용했으며 자체 위에 모듈식으로 끼워 넣은 형태여서 손상된 부위만 바로 교체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방어력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르클레르의 8기통 SACM V8X 1500 디젤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급 디젤 엔진 대비 크기를 40% 대폭 줄였으며 하이퍼바 시스템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32km까지 단 5초 만에 가속할 수 있어 경사지를 오르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회피할 때 충분한 출력을 발휘한다.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이고 험지 주행에서는 최고 속도 시속 55km이며 최대 주행 거리는 550km로 분리형 외부 연료 탱크를 사용하면 6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신 개량형인 르클레르 XLR은 SICS 전장 관리 시스템과 콘택트 무전 시스템 등을 갖춘 스콜피온 데트로닉스를 갖추고 신형 전자 장비, 신형 사격 통제 장치, 슬랫 아머 등이 추가되었다. 르클레르 전차는 개발 기간이 길고 생산, 운용 대수도 적어 대당 가격은 930만 유로로 역대 전차 중 가장 비싼 전차로 기록되어 있다. K600 코뿔소 장애물 개척전차. K600 코뿔소 장애물 개척전차는 보병, 비계화부대, 상륙부대 선단에서 지뢰 및 지형 장애물 등을 개척하는 전차로 그동안 육군에서 사용하던 미군의 M9 에이스를 면허 생산한 KM9 에이스 장갑 전투도저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06년 소요 결정, 2014년 현대로템 개발업체 선정, 2017년 운용 시험 평가, 2018년 양산 결정, 2023년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K600 코뿔소는 조종수와 전차장 2인이 탑승하며 총 중량 55톤, 전장 13.8m, 전폭 4.8m로 K1A1 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 K1A1과 동일한 기동성을 가지고 12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속도 시속 60km를 내며 차체 하부는 대전차 지뢰 등 폭발물에 대비해 장갑을 보강하였다. 지뢰 제거 과정은 지뢰지대 진입 시 지뢰지대 개척 선형 폭약인 미클릭을 발사해 약 90% 정도의 지뢰를 제거하고 장애물 개척 전차가 진격하며 지뢰 제거쟁기를 사용해 남아있는 잔여 지뢰를 흙과 함께 좌우측으로 밀어내고 잔여 지뢰를 지뢰 탐지병이 마지막으로 제거하게 된다. K600 코뿔소의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는 4개의 자기장 발생기와 2개의 전력 증폭기, 1개의 시스템 보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5m 이내의 자기 감응 지뢰를 미리 기폭시켜 무능화시킨다. 통로 표식 장치는 장애물 및 지뢰를 제거한 후에 안전지대라는 표식을 하는 것으로 표식봉을 압축 공기로 지면에 발사해 설치하는데 5초, 10초, 15초 등의 시간 단위나 5m, 10m, 15m 거리 단위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발사하여 안전한 기동로를 표시한다. 폭 3.8m, 200m의 지뢰지대를 개척하는데 3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K600 코뿔소는 지뢰 제거 임무 이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최대 2.5톤의 무게를 들 수 있는 3관절 굴삭팔을 장착하여 굴삭팔의 버켓과 파쇄기를 선택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참호, 방벽, 철조망 등 복합 장애물을 매립 및 제거할 수 있고 파쇄기 장착 시 석조 장애물과 암석 낙석 등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굴삭팔을 일반 크레인으로 사용해 무거운 장비나 물자를 인양 및 운반하는 임무도 가능하다. 시야 확보를 위해 전방 카메라, 열상 카메라 등 총 5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이 외부로 노출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최대 사거리 6,800m의 K6 중기관총과 통로 개척 도중 적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아군 보병 및 전차 은엄폐를 위한 연막 차장을 조성하여 생존력 향상을 꾀하는 장비인 연막 차장유탄 12발을 장착했다.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공기정화 기능도 갖췄다. AS-21 레드백. AS-21 레드백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이다. 호주군의 미래형 궤도장갑차 도입 사업을 위해 현재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보병 전투장갑차 K21의 핵심 기술과 K9 자주포의 최대 출력 1000마력의 파워팩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레드백이란 이름은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인 붉은 등 과부거미에서 따왔다. 레드백은 호주군의 요구사항으로 현지 협력사인 EOS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 주포로 부시마스터 MK44S 30mm 기관포를 장착했고 RWS 원격 조정 총탑에 7.62mm 기관총이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한 아이언 비전과 연동되어 외부 상황을 승무원의 헬멧을 통해 쉽게 파악하고 사격할 수 있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대전차 지뢰 등으로부터 탑승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차체 설계와 지뢰 방어 시트도 장착했다. 레드백은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LB 시스템 4의 아이언 피스트를 장착, 능동 이상 대열 레이더 A4 레이더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 요격할 수 있어 생존성을 높였다. 레드백에는 철제 궤도가 아닌 고무 궤도가 장착됐다.
고무궤도는 내구성이 높아 정비 수요는 최대 80% 줄어들고 차량 경량화로 연료를 30% 가까이 아끼는 장점이 있다. 또 주행 때 철제 궤도 차량 대비 진동은 최대 70% 줄여주며 소음도 현저히 감소시킨다. 또 상태 감시 장치로 차량의 상태, 결함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사전 정비 및 관리가 쉽다. 차량 무게는 42톤,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 보병 8명으로 최대 11명이 탑승하고 시속 65km로 주행이 가능하다. M1A2 에이브럼스 전차.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군의 주력 전차로 기존 주력 탱크였던 M60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에이브럼스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베트남전 전쟁 영웅이자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크레이튼 윌리엄스 에이브럼스 2세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1980년부터 생산, 1981년에 처음 실전 배치됐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 생산한다. M1 에이브럼스는 전장 9.7m, 전폭 3.6m, 전고 2.4m, 중량 68톤이며 M256 128강포를 장착하고 시속 67km 속도로 기동하며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하다. 승무원은 4명이다. M1 에이브럼스는 관통력이 일반 철갑탄의 2배에 이르는 M829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데 열화우라늄탄은 핵발전 등 우라늄 농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전차 포탄으로 낮보다 밀도가 높아 목표물에 맞으면 폭발하지 않아도 운동 에너지로 적 전차의 철판을 뚫는 강력한 관통력을 지녔다. 장갑은 열화우라늄 장갑과 복합 장갑을 사용하는데 열화우라늄은 낮보다 70%가량 밀도가 높고 방사선 차폐까지 가능하다. 대다수의 전차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M1 에이브럼스는 1500마력 터보샤프트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데 엔진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공간 확보와 소음이 적고 순간 가속 성능이 좋다. 전차는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었을 때 연막탄을 발사하고 신속히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마일까지 도달하는 데 2.2초로 매우 빠르다. 단 연비는 1리터당 260m로 매우 나쁘다. 다른 전차와 비교할 때 에이브람스의 가장 큰 우위는 우수한 네트워크화 및 사격 통제 장치로 FB-12라는 네트워크 전장 시스템은 아군의 모든 전투 수단에서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지도상의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표시해 피하 구별과 전장 상황 판단이 용이하고 아군 오폭을 방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기갑전이 벌어진 1991년 걸프전 당시 73 이스팅 전투에서 미 육군 제2기갑수색연대 M1A1 9대가 23분 만에 이라크군 공화국 수비대 타와칼라 기갑사단의 T-72 러시아제 전차 28대, 장갑차 16대, 트럭 30대를 손실 없이 파괴한 기록이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 에이브럼스는 2023년 기준 42년 동안 미 육군 및 해병대 등에서 주력 전차로 쓰이고 있는데 최초 3세대 전차로 개발됐으나 지금은 3.5세대 최신 전차로 분류,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업그레이드되는 전차로 꾸준한 개량을 거치고 있다. 메르카바 전차. 메르카바 전차는 이스라엘 군의 주력 전차로 솔로몬 왕국 시절 전차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마크1은 1973년 개발 시작, 1979년 실전 배치됐고 마크2는 1983년, 마크3는 1990년. 현재까지도 개량되고 있는 메르카바 마크4는 2004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메르카바는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고 수리가 간편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양산이 쉬우면서 비포장 지형에서의 기동성이 높아야 한다는 철학으로 개발됐다. 특히 인구가 적고 병력 동원에 한계가 있는 이스라엘 특성상 피격 시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한으로 추구했다. 엔진을 차체 앞부분에 배치해 전면 공격을 당할 때 엔진도 승무원 보호를 위한 장갑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했다. 엔진이 전면부에 있기 때문에 전차 뒷부분에 적재 공간과 승차 공간이 넓고 전차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유사시 승무원의 탈출이 용이하며 전차 승무원 4명 외에 6명의 병력 탑승이 가능하다. 포탑은 앞쪽을 45도 기울기로 납작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약한 전차의 상부를 보호하고 경사진 장갑은 피탄 두께를 늘려 피격 시 관통력을 저하시킨다. 시가전 때는 차체 상부 노출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전차 후면 체인커트는 후방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작은 구 안에는 폭격이 내장되어 반응 장갑의 역할을 한다. 차체 하부는 대전차 지뢰나 급조 폭발물에 대응하는 장갑, 서스펜션도 홀스트만 방식의 코일 스프링 방식을 적용.
철제 스프링으로 측면 장갑 효과와 수리 교환이 용이하다. 메르카바 마크4부터 모듈형 복합 장갑을 장착했고 2006년부터 라파엘사의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 4개의 레이더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 접근하는 대전차 발사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발사되는 미사일로 요격한다. 메르카바 마크4는 전 세계 전차 중 가장 승무원 보호 능력이 뛰어난 전차로 꼽힌다. 메르카바 마크4는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에 처음 투입. 단 2대만 손실되어 높은 승무원 생존성을 보여주었고 2008년에 벌어진 가자지구 캐스트 리드 작전에서 한 개 기갑여단이 부상자 없이 수시간 만에 가자지구를 종단하는 데 성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K806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K806808 백호 장갑차는 미래 전장 환경과 군 부대의 확장된 책임지역,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개발된 보병 수송용 및 보병 전투용 차륜형 장갑차이다. 차륜형 장갑차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신속한 병력 수송과 험지 돌파가 가능해 국지적 전투 빈도가 높은 현대전에 적합한 주요 무기 체계이다. 2012년 현대로템 주관으로 연구 개발 시작. 2016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18년 최초 배치됐다. K806과 K808은 외관상 바퀴의 수에 의해 쉽게 구분되는데 K806은 바퀴가 6개 보병 수송용으로 후방 지역의 기동 타격 수색 정찰 임무를 맡고 K808은 바퀴가 8개 보병 전투 장갑차로 전방 야지 산악 지역에서 신속한 전개와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K808 기준 재원으로는 전장 7.4m, 전고 2.6m, 전폭 2.7m, 전투 중량 20톤, 항속거리 약 600km, 엔진 출력 420마력, 탑승 인원은 11명, 타이어는 전수령 럼플렛 타이어, 열상 장치는 조종수 열상 잔망경을 사용하고 있다. K806808 백호는 420마력 국산 상용 디젤 엔진을 장착. 포장도로 최고 시속은 10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에 달한다. 60% 종경사 및 30% 횡경사 등판력과 폭 1.5m의 참호를 통과할 수 있어 기동력이 우수하다. 런플렛 전술 타이어와 공기압 조절 장치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지상에서 신속히 기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바퀴가 개별로 구동되는 독립 편수 장치를 가지고 있고 워터제트로 수상 운행도 가능하다. 런플렛 타이어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바람이 새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타이어로 바퀴가 터지더라도 시속 48km로 1시간가량 주행할 수 있다. 생존성도 뛰어나 K4 고속유탄 발사기, K6 7.62mm 기관총 등 중화기를 장착하고 적의 기관총 중구경 철갑탄까지 막아내며 대인지뢰가 폭발해도 장비와 탑승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모노코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 소화 장치, 화생방전 대비 양압 장치 및 냉난방 장치 등의 필수 생존 장치도 갖추고 있다. K806808은 2023년까지 600여 대가 생산되어 배치됐으며 이를 기본 차체로 활용해 30mm 차륜형 대공포, 의무 후송 장갑차, 지휘소 차량 등 다양한 계열 무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K151 현마. K151 현마는 기아 특수사업부에서 개발한 군의 신형 소형 전술 차량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에서 운용했던 K131과 K311을 대체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 2012년 시제 차량 공개, 2014년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6년부터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 중이다. 별칭인 현마는 비처럼 빠르게 기동하는 소형 전술 차량의 기동성을 강조했다. K151은 길이 4.9m, 너비 2.2m, 높이 2m로 험비와 비슷한 크기이며 3000cc 디젤 터보 인터쿨러 엔진을 사용, 최고 출력 225마력으로 미군의 험비보다 35마력 높고 최고 시속은 130km로 험비보다 20km 빠르다. 1회 주유로 640km를 주행할 수 있다. 허브 리덕션 차축 구성으로 최저지상고를 높였고 차동 잠금 장치는 험한 산악도로나 모래, 진흙에 빠지더라도 쉽게 탈출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사륜 독립형 가장치, 전자식 사륜 구동, 4채널 ABS 브레이크, 8단 자동 변속기와 파워 스티어링 휠, 에어컨, 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도 장착됐다. 엔진, 파워라인 등을 방수 처리해 최대 1m의 깊이의 강과 하천을 도하 가능하고 최대 40%의 측면 경사 주행, 60%의 경사도를 오를 수 있는 강력한 등판 능력을 갖췄다. 전자파가 들어오거나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전자파 차폐 기술도 적용됐다. K151의 무장은 상부에 M60,
K-16 기관총, K-4 고속유탄 기관총, M2, K-6 중기관총과 RCWS,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소총이나 경기관총의 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방탄 장갑은 탈부 착식으로 개발해 손상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수류탄과 소형 지뢰 폭발로부터 탑승 인원을 보호하는 능력인 나토 표준 스파나그 4519 레벨 1의 조건을 충족하며 런플랫 타이어는 타이어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시속 48km의 속도로 1시간 이상 주행할 수 있다. K151 기본형은 4인승 및 8인승 지휘차, 기갑수색차, 관측반차 등으로 사용되며 장축형 K351은 통신 장비 탑재차, 정비차, 파생방 정찰차 등의 다양한 파생형으로 활용된다. K151 현마는 성능이 미 험비보다 뛰어나면서 기본 모델 7천만 원, 방탄 모델 1억 5천만 원으로 험비가 기본 모델 8천만 원, 방탄 모델 약 3억 원인 것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험비를 대체할 K 방산으로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폴란드의 LPR 레그완이란 이름으로 400대 수출 계약을 완료했고 기술 이전을 포함한 3,000대의 현지 생산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AMX-56 르클레르 전차 1980년대 말부터 세계적으로 본격 배치된 3세대 전차들 미국의 M1, 독일의 레오파르트2, 영국의 챌린저1, 소련의 T-80 등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된 프랑스 자체 개발 전차로 이전 주력 전차인 AMX-30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6년 설계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라이벌 전차들을 참조하며 개량을 거듭해 1991년 생산하기 시작하여 1992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르클레르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프랑스군 기갑사단을 이끌고 파리를 해방한 필리프 르클레르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프랑스 지아트사가 제작했다. 르클레르 전차는 전차의 모든 기기와 장비들을 한 대의 컴퓨터 통제하에 운용하는 디지털 정보 관리 시스템인 베트로닉스와 함께 작전을 펼치는 다른 전차, 주변 부대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최초로 구현해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분류된다. 주포는 자체 개발한 지아트 CN120-26, 52구경장 120mm 활강포로 같은 세대의 전차들이 44구경장 120mm 포를 장착한 것에 비해 포탄의 속도가 빨라 당시 최강의 공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다. 르클레르의 버스령 자동장전 장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발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의 자동장전 장치는 르클레르의 자동장전 장치를 역설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자동장전 장치로 장전수가 제외되면서 승무원 수는 3명으로 줄었으며 포탄을 분당 최대 15발까지 발사가 가능하고 부무장으로 12.7mm, 7.62mm 기관총을 장착. 포탑에 있는 7.62mm 기관총은 원격 조종으로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사격이 가능하다. 르클레르의 방호장갑은 복합장갑을 사용했으며 자체 위에 모듈식으로 끼워 넣은 형태여서 손상된 부위만 바로 교체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방어력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르클레르의 8기통 SACM V8X 1500 디젤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급 디젤 엔진 대비 크기를 40% 대폭 줄였으며 하이퍼바 시스템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32km까지 단 5초 만에 가속할 수 있어 경사지를 오르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회피할 때 충분한 출력을 발휘한다.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이고 험지 주행에서는 최고 속도 시속 55km이며 최대 주행 거리는 550km로 분리형 외부 연료 탱크를 사용하면 6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신 개량형인 르클레르 XLR은 SICS 전장 관리 시스템과 콘택트 무전 시스템 등을 갖춘 스콜피온 베트로닉스를 갖추고 신형 전자 장비, 신형 사격 통제 장치, 슬랫 아머 등이 추가되었다. 르클레르 전차는 개발 기간이 길고 생산, 운용 대수도 적어 대당 가격은 930만 유로로 역대 전차 중 가장 비싼 전차로 기록되어 있다. K600 코뿔소 장애물 개척전차 K600 코뿔소 장애물 개척전차는 보병, 기계화 부대, 상륙부대 선단에서 지뢰 및 지형 장애물 등을 개척하는 전차로 그동안 육군에서 사용하던 미군의 M9 에이스를 면허 생산한 KM9 에이스 장갑 전투 도저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06년 소요 결정, 2014년 현대로템 개발업체 선정, 2017년 운용 시험 평가, 2018년 양산 결정, 2023년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K600 코뿔소는 조종수와 전차장 2인이 탑승하며 총 중량 55톤, 전장 13.8m, 전폭 4.8m로 K1A1 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 K1A1과 동일한 기동성을 가지고 12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속도 시속 60km를 내며 차체 하부는 대전차 지뢰 등 폭발물에 대비해 장갑을 보강하였다. 지뢰 제거 과정은 지뢰지대 진입 시 지뢰지대 개척 선형 폭약인 미클릭을 발사해 약 90% 정도의 지뢰를 제거하고 장애물 개척 전차가 진격하며 지뢰 제거쟁기를 사용해 남아있는 잔여 지뢰를 흙과 함께 좌우측으로 밀어내고 잔여 지뢰를 지뢰 탐지병이 마지막으로 제거하게 된다. K600 코뿔소의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는 4개의 자기장 발생기와 2개의 전력 증폭기, 1개의 시스템 보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5m 이내의 자기 감응 지뢰를 미리 기폭시켜 무능화시킨다. 통로 표식 장치는 장애물 및 지뢰를 제거한 후에 안전지대라는 표식을 하는 것으로 표식공을 압축 공기로 지면에 발사해 설치하는데 5초, 10초, 15초 등의 시간 단위나 5m, 10m, 15m 거리 단위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발사하여 안전한 기동로를 표시한다. 폭 3.8m, 200m의 지뢰지대를 개척하는데 3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K600 코뿔소는 지뢰 제거 임무 이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최대 2.5톤의 무게를 들 수 있는 3관절 굴삭팔을 장착하여 굴삭팔의 버켓과 파쇄기를 선택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참호, 방벽, 철조망 등 복합 장애물을 매립 및 제거할 수 있고 파쇄기 장착 시 석조 장애물과 암석 낙석 등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굴삭팔을 일반 크레인으로 사용해 무거운 장비나 물자를 인양 및 운반하는 임무도 가능하다. 시야 확보를 위해 전방 카메라, 열상 카메라 등 총 5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이 외부로 노출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최대 사거리 6,800m의 K6 중기관총과 통로 개척 도중 적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아군 보병 및 전차 엄폐를 위한 연막 차장을 조성하여 생존력 향상을 꾀하는 장비인 연막 차장유탄 12발을 장착했다.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공기정화 기능도 갖췄다. AS-21 레드백. AS-21 레드백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이다. 호주군의 미래형 궤도장갑차 도입 사업을 위해 현재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보병 전투장갑차 K21의 핵심 기술과 K9 자주포의 최대 출력 1000마력의 파워팩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레드백이란 이름은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인 붉은 등 과부거미에서 따왔다. 레드백은 호주군의 요구사항으로 현지 협력사인 EOS가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 주포로 부시마스터 MK44S 30mm 기관포를 장착했고 RWS 원격 조정 총탑에 7.62mm 기관총이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한 아이언 비전과 연동되어 외부 상황을 승무원의 헬멧을 통해 쉽게 파악하고 사격할 수 있다.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대전차 지뢰 등으로부터 탑승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차체 설계와 지뢰 방어 시트도 장착했다. 레드백은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LB 시스템사의 아이언 피스트를 장착, 능동 이상 대열 레이더 A4 레이더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 요격할 수 있어 생존성을 높였다. 레드백에는 철제 궤도가 아닌 고무 궤도가 장착됐다. 고무 궤도는 내구성이 높아 정비 수요는 최대 80% 줄어들고 차량 경량화로 연료를 30% 가까이 아끼는 장점이 있다. 또 주행 때 철제 궤도 차량 대비 진동은 최대 70% 줄여주며 소음도 현저히 감소시킨다. 또 상태 감시 장치로 차량의 상태, 결함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사전 정비 및 관리가 쉽다. 차량 무게는 42톤,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 보병 8명으로 최대 11명이 탑승하고 시속 65km로 주행이 가능하다. M1A2 에이브럼스 전차.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군의 주력 전차로 기존 주력 탱크였던 M60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에이브럼스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베트남전 전쟁 영웅이자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크레이튼 윌리엄스 에이브럼스 2세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1980년부터 생산, 1981년에 처음 실전 배치됐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 생산한다. M1 에이브럼스는 전장 9.7m, 전폭 3.6m, 전고 2.4m, 중량 68톤이며 M256 128강포를 장착하고 시속 67km 속도로 기동하며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하다. 승무원은 4명이다.
M1 에이브럼스는 관통력이 일반 철갑탄의 2배에 이르는 M829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데, 열화우라늄탄은 핵발전 등 우라늄 농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전차 포탄으로 낮보다 밀도가 높아 목표물에 맞으면 폭발하지 않아도 운동 에너지로 적 전차의 철판을 뚫는 강력한 관통력을 지녔다. 장갑은 열화우라늄 장갑과 복합 장갑을 사용하는데, 열화우라늄은 낮보다 70%가량 밀도가 높고 방사선 차폐까지 가능하다. 대다수의 전차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M1 에이브럼스는 1500마력 터보샤프트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는데, 엔진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공간 확보와 소음이 적고 순간 가속 성능이 좋다. 전차는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었을 때 연막탄을 발사하고 신속히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마일까지 도달하는 데 6.2초로 매우 빠르다. 단, 연비는 1리터당 260m로 매우 나쁘다. 다른 전차와 비교할 때 에이브람스의 가장 큰 우위는 우수한 네트워크화 및 사격 통제 장치로, FB-12라는 네트워크 전장 시스템은 아군의 모든 전투 수단에서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지도상의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표시해 피하 구별과 전장 상황 판단이 용이하고 아군 오폭을 방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기갑전이 벌어진 1991년 걸프전 당시 73 이스팅 전투에서 미 육군 제2기갑수색연대 M1A1 9대가 23분 만에 이라크군 공화국 수비대 타와칼라 기갑사단의 T-72 러시아제 전차 28대, 장갑차 16대, 트럭 30대를 손실 없이 파괴한 기록이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 에이브럼스는 2023년 기준 42년 동안 미 육군 및 해병대 등에서 주력 전차로 쓰이고 있는데, 최초 3세대 전차로 개발됐으나 지금은 3.5세대 최신 전차로 분류,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업그레이드되는 전차로 꾸준한 개량을 거치고 있다. 메르카바 전차. 메르카바 전차는 이스라엘 군의 주력 전차로 솔로몬 왕국 시절 전차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마크1은 1973년 개발 시작, 1979년 실전 배치됐고, 마크2는 1983년, 마크3는 1990년, 현재까지도 개량되고 있는 메르카바 마크4는 2004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메르카바는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고 수리가 간편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양산이 쉬우면서 비포장 지형에서의 기동성이 높아야 한다는 철학으로 개발됐다. 특히 인구가 적고 병력 동원에 한계가 있는 이스라엘 특성상 피격 시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한으로 추구했다. 엔진을 차체 앞부분에 배치해 전면 공격을 당할 때 엔진도 승무원 보호를 위한 장갑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했다. 엔진이 전면부에 있기 때문에 전차 뒷부분에 적재 공간과 승차 공간이 넓고, 전차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유사시 승무원의 탈출이 용이하며, 전차 승무원 4명 외에 6명의 병력 탑승이 가능하다. 포탑은 앞쪽을 45도 기울기로 납작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약한 전차의 상부를 보호하고, 경사진 장갑은 피탄 두께를 늘려 피격 시 관통력을 저하시킨다. 시가전 때는 차체 상부 노출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전차 후면 체인커트는 후방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작은 구 안에는 폭약이 내장되어 반응 장갑의 역할을 한다. 차체 하부는 대전차 지뢰나 급조 폭발물에 대응하는 장갑, 서스펜션도 홀스트만 방식의 코일 스프링 방식을 적용, 철제 스프링으로 측면 장갑 효과와 수리 교환이 용이하다. 메르카바 마크4부터 모듈형 복합 장갑을 장착했고, 2006년부터 라파엘사의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 4개의 레이더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 접근하는 대전차 발사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발사되는 미사일로 요격한다. 메르카바 마크4는 전 세계 전차 중 가장 승무원 보호 능력이 뛰어난 전차로 꼽힌다. 메르카바 마크4는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에 처음 투입, 단 2대만 손실되어 높은 승무원 생존성을 보여주었고, 2008년에 벌어진 가자지구 캐스트 리드 작전에서 한 개 기갑여단이 부상자 없이 수시간 만에 가자지구를 중단하는 데 성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K806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K806808 백호 장갑차는 미래 전장 환경과 군 부대의 확장된 책임지역,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개발된 보병 수송용 및 보병 전투용 차륜형 장갑차이다. 차륜형 장갑차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신속한 병력 수송과 험지 돌파가 가능해 국지적 전투 빈도가 높은 현대전에 적합한 주요 무기 체계이다. 2012년 현대로템 주관으로 연구 개발 시작,
2016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18년 최초 배치됐다. K806과 K808은 외관상 바퀴의 수에 의해 쉽게 구분되는데 K806은 바퀴가 6개, 보병 수송용으로 후방 지역의 기동 타격 수색 정찰 임무를 맡고 K808은 바퀴가 8개, 보병 전투 장갑차로 전방 야지 산악 지역에서 신속한 전개와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K808 기준 재원으로는 전장 7.4m, 전고 2.6m, 전폭 2.7m, 전투 중량 20톤, 항속거리 약 600km, 엔진 출력 420마력, 탑승 인원은 11명, 타이어는 전수령 럼플렛 타이어, 열상 장치는 조종수 열상 잔망경을 사용하고 있다. K806-808 백호는 420마력 국산 상용 디젤 엔진을 장착, 포장도로 최고 시속은 10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에 달한다. 60% 종경사 및 30% 횡경사 등판력과 폭 1.5m의 참호를 통과할 수 있어 기동력이 우수하다. 런플렛 전술 타이어와 공기압 조절 장치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지상에서 신속히 기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바퀴가 개별로 구동되는 독립 편수 장치를 가지고 있고 워터제트로 수상 운행도 가능하다. 런플렛 타이어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바람이 새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타이어로 바퀴가 터지더라도 시속 48km로 1시간가량 주행할 수 있다. 생존성도 뛰어나 K4 고속유탄 발사기, K6 7.62mm 기관총 등 중화기를 장착하고 적의 기관총 중구경 철갑탄까지 막아내며 대인지뢰가 폭발해도 장비와 탑승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모노코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 소화 장치, 화생방전 대비 양압 장치 및 냉난방 장치 등의 필수 생존 장치도 갖추고 있다. K806-808은 2023년까지 600여 대가 생산되어 배치됐으며 이를 기본 차체로 활용해 30mm 차륜형 대공포, 의무 후송 장갑차, 지휘소 차량 등 다양한 계열 무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K151 현마. K151 현마는 기아 특수사업부에서 개발한 군의 신형 소형 전술 차량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에서 운용했던 K131과 K311을 대체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 2012년 시제 차량 공개, 2014년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6년부터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 중이다. 별칭인 현마는 비처럼 빠르게 기동하는 소형 전술 차량의 기동성을 강조했다. K151은 길이 4.9m, 너비 2.2m, 높이 2m로 험비와 비슷한 크기이며 3000cc 디젤 터보 인터쿨러 엔진을 사용, 최고 출력 225마력으로 미군의 험비보다 35마력 높고 최고 시속은 130km로 험비보다 20km 빠르다. 1회 주유로 640km를 주행할 수 있다. 허브 리덕션 차축 구성으로 최저지상고를 높였고 차동 잠금 장치는 험한 산악도로나 모래, 진흙에 빠지더라도 쉽게 탈출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사륜 독립형 가장치, 전자식 사륜 구동, 4채널 ABS 브레이크, 8단 자동 변속기와 파워 스티어링 휠, 에어컨, 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도 장착됐다. 엔진, 파워라인 등을 방수 처리해 최대 1m의 깊이의 강과 하천을 도하 가능하고 최대 40%의 측면 경사 주행, 60%의 경사도를 오를 수 있는 강력한 등판 능력을 갖췄다. 전자파가 들어오거나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전자파 차폐 기술도 적용됐다. K151의 무장은 상부의 M60, K16 기관총, K4 고속유탄 기관총, M2, K6 중기관총과 RCWS,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소총이나 경기관총의 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방탄 장갑은 탈부 착식으로 개발해 손상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수류탄과 소형 지뢰 폭발로부터 탑승 인원을 보호하는 능력인 나토 표준 스파나그 4569 레벨 1의 조건을 충족하며 런플렛 타이어는 타이어가 손상된 상태에서도 시속 48km의 속도로 1시간 이상 주행할 수 있다. K151 기본형은 4인승 및 8인승 지휘차, 기갑수색차, 관측반차 등으로 사용되며 장축형 K351은 통신 장비 탑재차, 정비차, 파생방 정찰차 등의 다양한 파생형으로 활용된다. K151 현마는 성능이 미 험비보다 뛰어나면서 기본 모델 7천만원, 방탄 모델 1억 5천만원으로 험비가 기본 모델 8천만원, 방탄 모델 약 3억 원인 것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험비를 대체할 K 방산으로 수출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폴란드의 LPR 레그완이란 이름으로 400대 수출 계약을 완료했고 기술 이전을 포함한 3,000대의 현지 생산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AMX 56 르클레르 전차.
1980년대 말부터 세계적으로 본격 배치된 3세대 전차들, 미국의 M1, 독일의 레오파르트2, 영국의 챌린저 1, 소련의 T-80 등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된 프랑스 자체 개발 전차로 이전 주력 전차인 AMX-30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6년 설계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라이벌 전차들을 참조하며 개량을 거듭해 1991년 생산하기 시작하여 1992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르클레르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프랑스군 기갑사단을 이끌고 파리를 해방한 필리프 르클레르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프랑스 지아트사가 제작했다. 르클레르 전차는 전차의 모든 기기와 장비들을 한 대의 컴퓨터 통제하에 운용하는 디지털 정보 관리 시스템인 베트로닉스와 함께 작전을 펼치는 다른 전차, 주변 부대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최초로 구현해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분류된다. 주포는 자체 개발한 지아트 CN120 26, 52구경장 120mm 활강포로 같은 세대의 전차들이 44구경장 120mm 포를 장착한 것에 비해 포탄의 속도가 빨라 당시 최강의 공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다. 르클레르의 버스형 자동장전 장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발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의 자동장전 장치는 르클레르의 자동장전 장치를 역설계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자동장전 장치로 장전수가 제외되면서 승무원 수는 3명으로 줄었으며 포탄을 분당 최대 15발까지 발사가 가능하고 부무장으로 12.7mm, 7.62mm 기관총을 장착. 포탑에 있는 7.62mm 기관총은 원격 조종으로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사격이 가능하다. 르클레르의 방어장갑은 복합장갑을 사용했으며 자체 위에 모듈식으로 끼워 넣은 형태여서 손상된 부위만 바로 교체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방어력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 르클레르의 8기통 SACM V8X 1500 디젤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급 디젤 엔진 대비 크기를 40% 대폭 줄였으며 하이퍼바 시스템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32km까지 단 5초 만에 가속할 수 있어 경사지를 오르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회피할 때 충분한 출력을 발휘한다.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이고 험지 주행에서는 최고 속도 시속 55km이며 최대 주행 거리는 550km로 분리형 외부 연료 탱크를 사용하면 6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신 개량형인 르클레르 XLR은 SICS 전장 관리 시스템과 콘택트 무전 시스템 등을 갖춘 스콜피온 베트로닉스를 갖추고 신형 전자 장비, 신형 사격 통제 장치, 슬랫 아머 등이 추가되었다. 르클레르 전차는 개발 기간이 길고 생산, 운용 대수도 적어 대당 가격은 930만 유로로 역대 전차 중 가장 비싼 전차로 기록되어 있다. K600 코뿔소 장애물 개척전차. K600 코뿔소 장애물 개척전차는 보병, 기계화 부대, 상륙부대 선단에서 지뢰 및 지형 장애물 등을 개척하는 전차로 그동안 육군에서 사용하던 미군의 M9 에이스를 면허 생산한 KM9 에이스 장갑 전투 도저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006년 소요 결정, 2014년 현대로템 개발업체 선정, 2017년 운용 시험 평가, 2018년 양산 결정, 2023년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K600 코뿔소는 조종수와 전차장 2인이 탑승하며 총 중량 55톤, 전장 13.8m, 전폭 4.8m로 K1A1 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 K1A1과 동일한 기동성을 가지고 12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속도 시속 60km를 내며 차체 하부는 대전차 지뢰 등 폭발물에 대비해 장갑을 보강하였다. 지뢰 제거 과정은 지뢰지대 진입 시 지뢰지대 개척 선형 폭약인 미클릭을 발사해 약 90% 정도의 지뢰를 제거하고 장애물 개척 전차가 진격하며 지뢰 제거쟁기를 사용해 남아있는 잔여 지뢰를 흙과 함께 좌우측으로 밀어내고 잔여 지뢰를 지뢰 탐지병이 마지막으로 제거하게 된다. K600 코뿔소의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는 4개의 자기장 발생기와 2개의 전력 증폭기, 1개의 시스템 보호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5m 이내의 자기 감응 지뢰를 미리 기폭시켜 무능화시킨다. 통로 표식 장치는 장애물 및 지뢰를 제거한 후에 안전지대라는 표식을 하는 것으로 표식공을 압축 공기로 지면에 발사해 설치하는데 5초, 10초, 15초 등의 시간 단위나 5m, 10m, 15m 거리 단위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발사하여 안전한 기동로를 표시한다. 폭 3.8m, 200m의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데 3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K600 코뿔소는 지뢰 제거 임무 이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최대 2.5톤의 무게를 들 수 있는 3관절 굴삭팔을 장착하여 굴삭팔의 버켓과 파쇄기를 선택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참호, 방벽, 철조망 등 복합 장애물을 매립 및 제거할 수 있고 파쇄기 장착 시 석조 장애물과 암석 낙석 등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굴삭팔을 일반 크레인으로 사용해 무거운 장비나 물자를 인양 및 운반하는 임무도 가능하다. 시야 확보를 위해 전방 카메라, 열상 카메라 등 총 5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이 외부로 노출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장으로는 최대 사거리 6,800m의 K6 중기관총과 통로 개척 도중 적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아군 보병 및 전차 은엄폐를 위한 연막 차장을 조성하여 생존력 향상을 꾀하는 장비인 연막 차장유탄 12발을 장착했다.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공기정화 기능도 갖췄다.